좀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 냄새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녕하세요.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왓썸녀 써니입니다. 가장 핫한 와인인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청담 내추럴 보이 와인샵의 네, 정구현입니다. 정규현 대표님과 함께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거의 2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색이 생각보다 그냥 컨벤셔널에 가까워요. 되게 맑고 선명한데요. 이 와인이 대표적일 만한 클래식한 타입인데요. 보졸레 블랑이에요. 보졸레도 부르고뉴의 한 동네이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을 샤르도네를 쓰는데 샤르도네가 보졸레 전체의 5%도 안 돼요. 그래서 블랑이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화산 토양의 굉장히 올드바인 샤르도네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의 맛이에요. 과일향이 확실히 네. 엄청 선명한 것 같아요. 굳이 이야기를 안 하면 이게 내추럴 와인인지 모를 타입이면서 누가 마셔도 맛있는 맛있어요. 와인이죠. 솔직히 보졸레라고 하면은 갸메로 만든 레드만 거의 유명하니까 이 샤르도네 품종 만든 것 자체가 내추럴 와인 업계에서는 보졸레가 굉장히 좋은 와인이 많이 나오는 산지고 상업적으로 덜 발달한 산지에서 오히려 내추럴 와인을 잘 만들어서 돌파구를 삼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그런 산지 중에 하나가 이 보졸레 지역입니다.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나 뭐 이런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서면 높은 등급을 안 줘요.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모험을 하면 보통 내추럴 와인은 가장 낮은 등급이거든요. 밴드 프랑스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다행히도 이 보졸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방식으로 만든다고 해서 규정을 어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도 AOC 보졸레 블랑이 됩니다. 받게 되는구나. 인증마크 같은 거 사람들 우리 되게 집착하잖아요. 인증마크가 있어야 돼. 내추럴 와인은 오가닉은. 그 사람들 생각과는 달리 유기농 인증이 전 세계 공용 인증이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별개의 인증이기 때문에 이 와이너리가 만약에 프랑스의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한국 정부의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유기농 마크를 쓸 수가 없어요. 피곤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유기농 마크를 가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게 굳이 아니어도 먹어보면 애호가들은 또 알 것 네네. 같아선. 그리고 또 하나로 이산화황이 안 들어간 와인도 다 한국의 백라벨을 보면 이산화황 함유라고 적혀 있어요. 효모가 자연적으로 와인을 발효하면 아주 극소량의 이산화황이 생겨요. 자연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규정상 이산화황을 첨가했다는 표기가 없이 와인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면 전량 폐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세계에서 제일 엄한 곳으로 유명해요. 내추럴 와인이라고 샀는데 뒤에 보니까 이산화황 함유라고 적혀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규정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와인 애호가들조차도 발효 과정에서 효모가 이산화황을 만들어낸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떤 와인이라고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유기농 오가닉 와인이고요. 만든 방식은 완벽하게 내추럴 와인으로 만드는데 병입하기 전에 아주 극소량만 이산화황을 쓴 타입이에요. 두 번째 와인도 시음하면서 네네.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입에다가 색이 확실히 더 진한 것 같아요. 뉴질랜드 생산자고요. 프랑스적인 와인을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생산자이기도 해요. 뉴질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소비뇽 블랑 품종하고 샤르도네 블렌딩입니다. 지금 이 두 와인이 모두 겉으로 보기엔 코르크 같지만 얘가 실리콘으로 만든 합성 코르크예요. 이 생산자들이 다 완벽주의자여서 부쇼네가 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두 생산자가 둘 다 자연보호주의자들인데 코르크를 만드는 것도 일종의 환경 파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이렇게 합성 코르크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 내추럴 와인이 한국에 처음에 소개될 때 호불호가 더 극명하게 갈렸던 이유가 어떤 와인은 토마토 피찬 맛이 나. 그리고 어떤 와인은 말땀 냄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브렛은 브렛타노미시스라고 하는 미생물인데 얘가 효모예요. 아주 조금 있을 때 긍정적인 향으로는 사향향하고 육즙 향이 나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많아지면은 사춘기 남자애들 방에서 나는 그런 냄새나
호라비. 네, 그 호레비 냄새라고 하는 그런 냄새나 신내가 나냐 신내가 개밥 썩는 냄새 났어.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의 기술이 더 좋아지고 이러면서 내추럴 와인에서도 그 브레스로 인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와인에서 토마토 케찹 맛이 나는 거는 보관 상태나 운송의 문제로 초산화된. 냉장 컨테이너를 쓰지 않고 수입을 하는 경우에 적도를 지날 때 막 컨테이너 속이 뜨거워져서 와인이 끓으면서 이렇게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와인도 수입할 때 이미 냉장 컨테이너로 수입 많이 했었는데 왜 하필 내추럴 와인을 그렇게 수입을 못했을까요? 초반에 작은 수입사들이 수입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면들은 확실히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인에서도 느껴지는 리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와인이 혹시라도 산화가 될까봐 공기의 접촉을 완벽하게 막으면서 작업을 해서 병입을 하고 와인을 만들면 와인에도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너무 차단되면 역반응으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걸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리덕션이 은은하게 살짝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이 되게 기분 좋은 참기름 볶는 향 같은 향이 나요. 근데 이게 좀 심해지면은 너무 오래 삶은 계란 노른자 향, 그런 향들이 납니다. 지금 이 와인에서 첫 향에 그게 제일 진짜 네네. 강하게 나거든요. 이 리덕션은 산화의 역반응이라고 했잖아요. 산소가 닿아서 산화가 되면 사라집니다. 스월링하면서 살짝 천천히 마시면 없어지고요. 디켄팅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설명하셨던 거 두 타입 중에 네네.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일까요? 이게 바로 네. 이산화황을 전혀 안 넣었기 때문에 와인의 산화를 막으려고 아주 조금 탄산을 남긴 정도예요. 왜 이름이 근데 내추럴 보이예요? 제가 내추럴 와인의 전문가고 제 아내가 보이차 수입사에 다니는 보이차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샵은 내추럴 와인하고 보이차를 같이 파는 전문점이어서 내추럴 보이입니다. 제가 하는 와인 강의를 아내가 들으러 왔다가 그랬다가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거네. 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지금 샵이 굉장히 보기에도 화려하거든요. 네. 근데 내추럴 와인들이 대체적으로 레이블이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와인 라벨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약간은 실용적인 이유도 있는데 좋은 내추럴 와인인데도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규정에 맞지 않아서 뱅드 프랑스 등급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유럽 법상으로 와인의 품종도 표기를 할 수가 없고 빈티지도 표기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 눈에 띄는 라벨을 만들었던 그런 생산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자연을 빚어내고 네. 젊은이들이 콜라보하고 예술적인 그 약간 모든 감성이 들어있는 와인? 나 어디 가서 혼을 부리려면 내추럴 와인 다 쓰고 사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정배현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와인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약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편일률적인 맛에 좀 질리셨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와인과 썸 타는 여자 썸녀 써니 정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